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빅뱅엔젤스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필하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출연을 원하시면 전화 관계자분들께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인터뷰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들 인공지능 기반의 시선 추적 솔루션을 만든 우리 비주얼 캠프의 우리 박재승 공동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우리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반 시선 추적 기술 비주얼 캠프의 박재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제가 비주얼 캠프를 뭐 심사나 이럴 때 만나 뵈면 또 다른 대표님이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24년도에 같이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줄곧 헤어지지 않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에 만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은 석윤찬 대표님이신가요? 네. 석윤찬 대표님은 주로 개발 쪽을 맡고 계신 건가요? CEO면서 개발 쪽, 개발 기획, R&D 쪽, 그쪽 총괄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대외 협력,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투자 유치. 투자 유치 담당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재승 대표님이 이렇게 인터뷰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비주얼 캠프는 이미 많이 아까 창업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희 비주얼 캠프가 하고 있는 어떤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이 사람의 신체 일부분으로 되어가지고 각종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종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저희 회사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저 이제 클릭이나 터치 몇 번으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의 그 니즈를 속마음을 읽어내게 됐는데 사실 이제 대표님도 알다시피 클릭이나 터치는 거짓으로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근데 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사 미팅이라든지 해외 피칭 대회를 나갔을 때에 늘 마무리 멘트를 Eyes don't lie라고 외칩니다. 무슨 말 뜻인지 아시죠?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기술은 또 다른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영상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굿데이터가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의 정제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는데 시선 추적 기술이 영상 데이터를 바로 분석해내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울 경우에 또 입력까지 가능한 그런 신박한 기술이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업화 시키는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선 추적 기술인데, 그죠? 지금 옛날에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부분 손바닥 안에 놓고 손으로 대부분 손가락으로 클릭하는 거가 주로 입력이나 출력 수단이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하기 전에 이미 다 시선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잘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시선 추적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비주얼 캠프 말고도 다른 곳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꽤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늘 저희들이 이제 강점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바일 폰에 시선 추적 기술을 상용화를 세계에서 처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사들은 국내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해외 쪽에는 이제 미국에 한 3군데 정도.
스웨덴에 한 군데 정도. 그 회사들마저도 그대 플랫폼 구글, 페이스북, 애플에 다 인수를 될 정도로 이 기술이 요즘 꽤 많이 곽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로 뭐 어떻게 뭐 PC에서 주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최근에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읽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VR이나 이런 네. 쪽에서 이제 시선 추적을 통해 가지고 입력 도구로 사용하는 네. 이런 거로 좀 많이 하고 있던데 네. 대표님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모바일에서는 우리가 거의 세계 최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근데 그 대표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예. 사실 회사가 이제 창업을 할 때 창업 아이템이 눈으로 타이핑 치는 기술이었거든요. 네,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켓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피보팅을 했습니다. 아, 예. 15년도에 이제 VR, AR이 한창 물 오를 때 VR, AR 기기 안에 저희 시선 추적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네. 입력을 하거나 VR 영상 데이터를 읽어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까지 피보팅을 또 했거든요. 투자가 안 이룰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VR, AR 자체에 붙어도 이제 이 에코시스템이 완성돼야 되는데 뭐 디바이스도 그렇게 흡족하지 못했고 컨텐츠도 그렇게 나이스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제 그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VR이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선 추적 기술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모바일로 이제 피벗을 했죠. 그러면 사실은 뭐 아마 AR, VR을 뭐 영원한 기대주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한참 각광을 받다가도 또 시장이 확 개화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과정이 반복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아마 또 각광받는 시대가 오긴 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이미 비주얼 캠프도 VR, AR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시선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기술을 이미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VR 시장 자체가 개화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피벗을 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술이 모바일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 예.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두 번이나 피벗을 한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저희 기술을 가지고 가장 쉽게 뭐 이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산업별로 좀 제가 나누어서 좀 설명드리긴 나을 것 같거든요. 밀리에서제라는 그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 전자책을 눈으로 페이지를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UI, UX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원스토어에 웹툰이 있거든요. 그걸 눈으로 이제 스크롤링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누워서 손을 안 대고 눈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페이지를 넘기고 아주 단순한 그 입력 도구로서 시작을 했고요. 그게 우리 기술로 적용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 회사에 저희 그 SDK를 공급,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그쪽 콘텐츠를 입힌 거죠. 네, 대표님 그러면 저희 뭐 시선 추적 기술이 뭐 우리 말고도 여러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만의 어떤 기술적인 경쟁력, 차별성 이게 뭘까요? 21년도에 저희들이 그 MWC 바르셀로나 그 전시회에서 그 IT 업계의 오스카상이라는 글로벌 어워드 상을 받았거든요. 인더스트리 X 부문에 최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이제 연거푸 CS 수상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 인정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가 정확도거든요. 경쟁사의 정확도가 3도 정도 된다면은 저희 회사는 1.6도거든요. 그 1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격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선 추적 기술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필히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타사가 9점 내지는 많게는 20점 정도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9점을 한다 그러면 20초가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앱을 켜기도 전에. 저희들은 한 점 혹은 또 캘리브레이션 없이 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멀티 OS입니다. 경쟁사인 경우에는 뭐 iOS 버전만 된다 그럴 정도인데 저희들은 iOS는 물론 그 안드로이드까지. 그래서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에 있다. 네 번째는 멀티 디바이스거든요. 예, 예. 뭐 타사인 경우에는 PC나 태블릿이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저희는 뭐 스마트폰을 비롯해가지고 태블릿, 웹, 그 다음에 CCTV까지 다 디텍팅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동안 경쟁사가 이뤄내지 못한 사업화가 축적이 되면서 네. 수많은 데이터가 모여져 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격차는 계속 벌려져 나갈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회사의 경쟁점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상기 위에 말씀드린 이런 강점들이 이미 적용된 앱에 바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최고의 강점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SDK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거군요. 그냥 우리 SDK만 그냥 공급이 되면 네네. 그냥 현재의 가동이 되고 있는 앱에서 바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아주 강점을 갖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원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눈의 움직임만 가지고 자동으로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눈이 특정한데 뭔가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간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넘기는 건가요? 그 모바일 폰에 화살표 화면이 응시하면은 네네. 예, 앞으로 가고 예, 백 화살표로 보면은 뒤로 가고 네. 초기에는 아주 단순한 어떤 입력 기능에서 네. 점차 저희들은 이제 데이터를 읽어내고 정지하고 분석해내는 기술까지 왔거든요. 네. 이제 이게 팬데믹이 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교육 쪽에 적용된 사례인데요. 네네. 팬데믹이 오면서 온라인 수업이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됐잖아요. 네네. 온라인 수업의 가장 문제점이 네. 단방향입니다. 네. 인터랙션이 없죠. 인터랙티브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이 뭐 하는지를 모르고 네. 학생은 또 선생님이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이 학생의 학습 집중도를 향상시켜 주는데 네. 우리 시선 추적 기술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즉 이 친구가 바로 집중하지 않으면 뭐 알람이 울리거나 어찌 보면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감시네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감시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네. 네. 똑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언제쯤 또 이 자세가 흐트러졌는지 네. 이런 걸 교정을 해줌으로 해서 학습 성적이 네. 효과가 확 올라갔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메이저급들 교원, 청담,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메가스터디, 웅진 다 저희 기술을 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뭔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중이군요. 아니요. 지금 이미 사업화가 돼 있는 상태. 정화 됐습니까? 예, 라이센스비를 받고 있죠. 예, 매달 이제 네.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네. 돈을 받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B2C를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이미 저희 기술이 필요한 곳에다가 어떻게 보면 B2B 비즈니스로 기술을 공급하고 라이센스 피를 받든 할 때 다양한 방식의 지금 수익을 얻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B2B, 현재는 이제 B2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학생들이 이 방송을 학생이 볼 리는 없겠으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하튼 시선 추적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육업체들에서 이제 워낙 온라인에서 시험도 많이 보고 하니까 네. 사실은 컨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것들도 이제 온라인에서 못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막 했는데, 네. 저희 기술을 이용하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어떤 쓰임새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사실은 네. 저희 SDK나 API를 이용해서 가져가서 상대방 우리의 기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이용해서 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 예. 네. 하나 더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영상 분석 솔루션이라고 네네.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영화사입니다. 네, 예. 워너 브로더스하고 계약을 네. 했거든요. 예, 예. 그 영화사가 저희 회사 기술을 도입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렸거든요. 네. 아마 1년 넘게 아마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친구들이 우리 기술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네, 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네. 워너 브로더스의 패널들 10,000명을 네, 네. 뽑아가지고 네. 우리 기술이 탑재된 디바이스를 주고 네. 워너가 만든 영화를 보게 해서 네.
그 사용자들이 어느 씬에 필이 꽂혔는지. 네. 그러면 그 필이 꽂힌 구간을 네. 맛보기 영화를 만든다거나 네네. 포스터 제작에 사용한다거나 향후에 그와 비슷한 흥행의 작품을 분석한다거나 뭐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이 기술은 또 뭐 한국 리서치나 네. 아모레 퍼시픽에도 저희들이 POC 실증 사업을 했거든요. 네. 아모레의 경우에는 신제품이 나왔을 때에 네. 모델과 그 상품의 연관성, 소비자의 반응을 읽어내는 그런 아주 신박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시선이 머무는지를 우리가 잘 분석해낼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걸 뭐 에어리 오브 인터레스트라 그래가지고 네, 예. 흥미있는 구간에서 이제 오래 머물면은 네네. 관심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되돌려 보기가 아닌 이상 네. 이렇게 그냥 화면에서 지나갈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멈추고 뭐 계속해서 보면 모르겠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지나갈 때 어디 시선이 대충 이렇게 어디인가가 이렇게 뭐 모이는 곳이 있을까? 그냥 대충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모이는 데가 있나 보죠? 10,000명의 표본이잖아요. 네, 예. 그 표본 중에서도 정말 집중하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10,000명 중에서 대다수가 그 씬에 머물렀다. 네. 그럼 분명히 흥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씬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뭐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좋은 데이터가 있으시면은 네. 좀 공개할 수 있는 게 데이터가 있으시면 네.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아마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좀 믿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실제로 아까 해외 경쟁사들이 있지만 해외 경쟁사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모바일 쪽으로 진입을 아직 한 곳이 거의 없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럼 실제로 아까 인수된 곳들이 막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그럼 다 VR 관련된 업체들이었나요? 저희 이제 크게 이제 시선 추적 기술이 이제 그 카메라가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기술이 있고요. 네, 예. 저희 같은 회사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인데 네네. 카메라가 필요한 그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애플이 다 하나씩 인수를 해갔거든요. 네, 예. 그 친구들은 모바일보다는 네네. 그 PC 베이스라든지 네. VR 쪽에서 뭔가 네네.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네. 예, 디벨롭 시켜 나가는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이 모바일 환경에서 시선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좀 난해한 기술이고 어려운 기술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밀리에서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SDK를 가지고 하여튼 자기 화면에다 뭔가를 좀 우리 시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을 한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SDK만 공급하면은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입혀져서 눈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이제 그건 아주 이제 단순한 기능이고. 그렇죠, 그거는 넘기는 거니까. 넘기고. 저희들은 이제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영상 분석 쪽입니다. 예. 초기에는 저희들이 그 입력을 하는 수단 정도에서 머물렀다가 정확도가 높아지고 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 분석과 또 향후에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또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직접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그 부분도 어떻게 돼요? B2B로 주로 파나요? 그러니까 SK 공급하고 어디에 주로 많이 시선이 모였다? 그것 또한 B2B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B2B다 보니까 우리 어차피 저희 투자자분들이 다 보고 계시면은, 그럼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돈을 어떻게 벌입니까? 수익 모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제, B2B의 MAU 베이스거든요.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프트 라이선스 피를 받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 또 저희 이제 기술을 가지고 B2C 상품 하나 또 만들었고, 이번 달에 아마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B2C도 만드셨군요. 시선 추적 기술이 들어간 그 앱인데요. 요즘 뭐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문해력, 읽기 능력이 꽤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앱을 사용하면은 하루에 한 7분 정도 읽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을 읽게 하고요. 그 지문 핵마다 몇 초에 읽었는지, 7분 동안에 몇 단어를 읽었는지, 그리고 그 지문이 다 끝나고 나면은 문제가 나옵니다. 해서 전체 그 사용자 중에서 본인이 등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해서
지금 뭐 막바지 작업 중에 있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B2C 상품으로 저희들이 네, 출시를 네. 할 예정입니다. 뭐 그러면은 지금 B2B 쪽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SDK 같은 걸 공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MAU라고 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유저당 뭐 돈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유저당 적게는 300원에서 네, 2,000원까지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고객사에 따라서 니즈에 따라서 좀 가격은 협상의 그렇습니다. 영역이군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아까 뭐 여러 가지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은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고객사가 어딘지, 네. 그 고객사가 어느 정도 이용을 우리 걸 이용을 하고 있는지,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 걸 이용하고 난 다음에 좀 어떤 뭔가 좀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서비스의 개선이 네. 있었는지 이런 거 되게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성과 위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이제 모바일 버전에서 이제 시선 추적 기술이 상용화된 그 최초의 기술이다라고 네네. 이제 제가 자랑 말씀을 드렸고, 교육에는 그 웅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담, 그다음에 천재교육,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이런 쪽으로는 벌써 한 2년 넘게 계속 연장 계약을 맺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영상 부서 쪽은 네. 워너브라더스를 포함해가지고 네네. 국내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네. 그다음 한국 리서치 네. 이렇게 분석 솔루션이 이제 공급이 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 의료 쪽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바이오마크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바이오마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치매, 네. 알츠하이머를 진단해내는데 이제 우리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대 목동병원과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쪽 스타트업인 하이, 이모코그. 네. 여기에 이제 치매 진단 솔루션으로 저희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고. 아, 그렇습니까? 미국의 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인데 알토이다에도 저희들이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네. 알토이다는 그 당초에 자체적으로 자기 R&D에서 시선 추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개발을 한 게 iOS 버전밖에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밖에 안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가 우리가 된다라는 걸 알고 연락이 와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아마 그게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사업이 굉장히 확장성이 좀 클 걸로 네.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ADHD인 경우에는 아주대 병원에 실험을 마쳤고 네. 그 실험 결과 기존에 진단하는 방식 대비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까지도 네.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네.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그럼 뭐 같습니다. 하이는 뭐 저희 인터뷰 팀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아마 이게 뭐 디지털 치료제가 되려면 아마 임상이나 이런 것도 거쳐야 되니까. 네. 지금 이제 임상 전에 아마 그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 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향후에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기술을 채택한 디지털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기업 네네. 몇 군데하고 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기업하고 네. 지금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과학기술부, 과기부라 그러죠. 네네. 과기부의 AI 바우처 사업을 획득을 해서 네. 개발한 게 난독증 진단 솔루션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시선 추적 기술을 가지고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을 걸러내는 스크리닝 해내는 기술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을 끝내고 작년 10월, 11월 달에 네.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한 군데, 창원에 있는 초등학교 한 군데 600만 데이터를 모았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네. 네. 그 진단 솔루션을 현재는 각 지자체, 네. 교육청에 저희들 기술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난독증은 뭐 조금 과외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한국에는 유병률이 5%가 넘습니다. 미국은 10%가 넘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어릴 때 그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 업무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솔루션은 지금 진단에서부터 트리트먼트까지 갈 걸로 저희들이 이제 네. 예상을 하고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여하튼 뭐
이 시선 추적 기술이 데이터를 아까 영상 데이터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으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나 그만 뭐 난독증이나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네. 뭐 약간 치매를 진단하는데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징후를 잡아내는데도 네. 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뭐 할 때 전문 업체들하고 좀 제휴를 해서 진행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컨텐츠는 저희들이 또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도 이제 SDK만 공급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난독증에는 저희들이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 치매라든지 ADHD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SDK만 공급을 하면은 네. 그 전문 업체가 훌륭하게 잘 소화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우리 직접 만나 뵙고 여쭤보는 게 저희가 보니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투자를 받으러 지금 이 인터뷰에 나오셨는데 실제로 저희 일단 투자할 때 물론 금방 말했던 성과 이런 게 있으니까 특히 요즘은 또 투자 혹한기라고 해서 많은 우리 투자사들이 또 매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뭐 매출적인 성과는 좀 그동안 어땠습니까? 꽤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창업 이력 대비 매출이 그렇게 흡족하게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혁신적인 기술이라서 산업에 적용하는데 꽤 괴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5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고 올해는 그거의 한 5배 정도,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0억이면 어떻게 이제 BEP는 완전히 맞춰지는 건가요? 저희 블랙 이번 BEP는 한 30억 정도 내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시겠네요, 올해부터. 네, 올해는 이제 그 BEP를 넘고 흑자 전환의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님 여기 좀 근데 그 숫자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 이 인터뷰를 보신 분들이 궁금하시면 틀림없이 인터뷰 요청을 다시 개별적으로 하실 것 같고 그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올해 예상 매출은 1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한번 궁금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이렇게 따로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그동안 못 벌어가지고. 적자 보전 해야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금방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 팀들이 굉장히 탄탄하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 기술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을 것 같은데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창업 시작부터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이제 모여서 시작을 했고요. 서울대 한 친구들과 그다음에 해외 유학파 6명. 그래서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고요. 또 저희들은 이제 항상 피칭 대회 나가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재빠르고 린합니다. 그 실행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구상이 나오면은 바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조직들입니다. 그럼 지금은 팀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총 23명이 있고요. 23명이. 거기에 15명이 이제 개발자인데 아까 제가 빠르게 실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저희들이 피보팅을 이제 2번 그 다음에 지금은 서비스 피보팅까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피보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점도 그만한 학습 능력이 있다, 실행력이 있다 이렇게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굉장히 또 믿음이 가지만 아까 작년 매출이 15억이고 그전에는 워낙 시장이 안 열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팀워크가 끈끈하게 유지가 됐나 보죠? 저희들은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다들 좀 오래된 친구들이. 원인이 뭘까요?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 들어온 친구들 빼고는 스타코션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주겠다가 아니고 정식 계약을 다 쓰거든요. 그리고 이미 행사한 친구들도 2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주 주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팀이군요. 같이 영혼의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오셨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모바일에서 특히 아이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도 모바일 시선 추적 기술을 상용화를 했고 실제로 그 사용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단순히 뭔가 입력 값으로 입력 명령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실제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시선 추적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아까 그 바이오 쪽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쪽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투자를 받으러 어떻게 보면 시리즈 B 투자를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으로 밝히시고 나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리즈 B 단계 투자이신 거고. 예, 재작년 21년 10월 달에 이제 시리즈 A 플러스를 마쳤고요. 예, 그동안 저희들이 한 58억 정도 투자 유치를 이제 완성했고. 이번에는 얼마 정도 투자 유치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나요? 이번에는 7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에 70억. 네. 그리고 언제 정도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 6, 7월 뭐 그렇게 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뭐 지금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뭐 6월, 7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이번 2분기 안에 그렇습니다. 뭐 조금 넘으면 2분기 조금 지나서 7월에는 꼭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동안 지금 쭉 저희 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인터뷰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투자자분들께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우리 꼭 비주얼 캠프 만나가지고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세기를 박는 의미에서 왜 비주얼 캠프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어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 기술이 회사가 살아있는 한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도를 올리는 것과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실전 같은 연습을 했다고 치면 이제는 이제 정확하게 시장에 한번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제 타임 투 마켓이 됐다고 보는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저희들이 진출하는데 마케팅 비용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 저는 크게 뭐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좀 투자를 좀 대규모로 받아서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좀 행보에 나서야 되는 입장이시군요. 이 외에도 뭐 꼭 뭐 좀 더 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그 기술로 시선 추적 기술로 사스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21년도에 아기 유니콘 기업으로 중소벤처 기업으로 선정받았는데요. 명실상부하게 딥테크 혁신 기술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창업 철학으로 저희들이 내걸었던 인간 편익을 실천하는 그런 멋진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시선 추적 기술이 글로벌에서도 우리 대표님도 아까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 사업자들이 있었고 주로 이제 AR, VR 분야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모바일에서 온전하게 시선 추적 기술을 구현해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초의 기업이다. 이런 우리 비주얼 캠프의 우리 박재승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아마 보신 분 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또 성과도 많으시고 한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우리 대표님께 따로 미팅을 요청해 주시면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박재승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